4단원 해수의 운동과 순환 3. 해파.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해파, 풍랑, 너울, 연안세파, 심해파, 천해파 등입니다. 학습 목표 1. 해파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심해파와 천해파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잔잔하게 출렁이던 파도는 해안 가까이 오게 되면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집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훨씬 더 큰 파도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파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해파는 주로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수에 에너지가 전달되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며 형성됩니다. 해파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더 크게 형성되며 해안가에 도달할수록 파도의 높이는 높아지게 됩니다. 해수면 위로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해수면 사이의 마찰로 인해 바람의 에너지가 해수에 공급되면서 해수면이 교란되어 출렁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해수면의 출렁거림이 파동의 형태로 전파되어 가는 현상을 해파라고 합니다. 해파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 해파의 골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파고라고 합니다. 해파의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또는 해파의 골에서 다음 골까지 지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해파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을 골, 골에서 골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해파의 골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파고라고 합니다. 해파의 파장과 주기를 알면 해파의 전파 속도를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파가 발생하는 원리와 해파의 전파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해파가 진행할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갈매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파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 갈매기의 위치는 원운동을 하며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파가 진행하면 마치 물입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하며 결국엔 해수를 출렁거리게 하는 에너지만 전파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이 해안 쪽으로 이동해 오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해파는 바람의 에너지가 해수면에 전달되어 전파되는 파동의 전파 현상입니다. 해파가 전파될 때 매질인 물은 해파를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물 위에 떠 있는 공도 물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은 해안 쪽으로 이동해 오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해파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주로 무엇인가? 바람입니다. 2번. 파장이 2m이고 주기가 5초인 해파의 전파 속도는 얼마인가? 해파의 전파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그래서 0.4m/s입니다. 해파는 모양에 따라 크게 풍랑, 너울, 연안 세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풍랑은 바람이 불어서 해수면이 거칠어지면서 파장이나 주기, 파고가 다양한 해파가 겹쳐서 마루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된 해파입니다. 풍랑이 전파되어서 바람이 부는 풍역대를 벗어나게 되면 파의 마루가 둥글고 규칙적인 형태로 변하는데 이것을 너울이라고 합니다. 너울이 수심이 얕은 연안에 이르면 해저면의 마찰로 인해 속력은 느려지고 파고가 높아지고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파고와 수심의 비가 약 3대4의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해파의 마루가 부서지는데 이를 연안세파라고 합니다. 해저의 경사가 급할 때는 마루가 둥글게 휘말리며 해파가 급격하게 부서지는 모양으로 연안세파가 형성되고 해저의 경사가 완만할 때는 마루가 파의 전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며 부서지는 모양의 쇠파가 형성됩니다. 또한 해파는 수심과 파장의 비를 기준으로 심해파, 천해파, 천이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은 곳에서 해파가 전달될 때 그 해파를 심해파라고 합니다. 심해파의 전달 속도는 루트 2파이분의 중력가 속도 곱하기 해파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배보다 얕은 곳에서 진행될 때 그 해파는 천해파라고 합니다. 천해파의 속도는 루트 중력가 속도 곱하기 수심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천이파는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에서 20분의 1배 사이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심해파와 천해파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갖는 해파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해파에서는 물입자는 원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원궤도의 지름은 점점 작아지다가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배가 되는 깊이에서는 원궤도의 지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천해파에서의 물입자의 운동입니다. 천해파에서는 물입자가 해저면의 영향을 받아 타원 궤도를 그리며 운동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타원의 모양이 더 납작해지다가 해저에서 물입자는 전후로 직선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파장이 10m인 해파가 수심 6m인 바다에서 전파되고 있을 때 이 해파의 속도는 몇 m/s인가? 해파의 파장이 10m이고 이때 수심이 6m이기 때문에 파장의 2분의 1, 5m보다 더 깊습니다. 따라서 이 수심에서 이 해파는 심해파이고 해파의 전달 속도는 루트 2파이분의 g 파장, 그래서 약 3.95m/s의 속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파의 발생과 성질, 모양에 따른 해파의 종류, 그리고 수심과 파장의 관계에 따른 해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파장이 10m인 심해파에서 잠수부가 해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는 약 몇 미터부터인가? 물입자 운동의 지름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는 파장의 2분의 1 되는 수심에서부터 잠수부는 해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m입니다. 2번. 심해파와 천해파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수심과 파장의 비입니다. 3번. 풍랑이 풍력대를 벗어나면 너울이 만들어지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풍랑이 풍력대를 벗어나게 되면 이때 파장이 긴 해파가 전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파되고 결국 파장이 비슷한 해파끼리 너울을 형성하게 됩니다.